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웅주 사업 보고서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요, 핵심만 속속 뽑아서 당신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쇠를 다루는 기업 태웅, 과연 어떤 특별함이 있고 또 재정 상태는 괜찮을지 오늘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안녕하세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 태웅이라는 회사가 정확히 뭐라고 또 재정적으로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 요약보다는 이 기업이 진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태웅의 핵심 사업, 자유형 단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인가요? 뭔가 이름부터 스케일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요. 아주 큰 금속 덩어리를 금형 없이, 그러니까 틀 없이요. 마치 옛날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드리듯이 거대한 압력을 가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그런 맞춤 제작 기술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찍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맞춤으로요? 네, 그렇죠. 표준화된 제품이 아니라 고객이 딱 원하는 그런 특수한 초대형 부품을 만드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럼 이 자유형 단조 부품들이 뭐랄까 초거대 산업 설비들의 거의 척추나 관절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를 들면 뭐 풍력 발전기나 선박 엔진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고장 나면 전체가 그냥 멈춰버리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부품들이죠. 네. 실제로 자료를 보면요. 그 풍력 발전기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메인 샤프트, 그 회전축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타워 플랜지, 타워 연결하는 부분이요. 이게 2022년 매출의 거의 42%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아주 큽니다. 42%요? 엄청나네요. 네. 그거 말고도 선박 엔진의 피스턴 로드라든가 발전소, 특히 원자력 발전소 포함해서요. 거기에 들어가는 열교환기 부품, 아니면 산업기계의 큰 샤프트나 기어 같은 것들. 정말 그야말로 산업의 어떤 근간이 되는 부품들을 거의 다 주문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근데 그 풍력 발전 부품 비중이 그렇게 높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아시다시피 시장 경쟁이 정말 치열할 텐데 태웅만의 기술적인 뭐랄까 한방 같은 게 있을까요? 단순히 크기만 크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고도의 정밀도하고 내구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풍력이나 원자력 같은 분야는 정말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소재 기술하고 단조 기술력 자체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태웅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경험하고 기술력을 쌓아왔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2016년부터 제강 사업, 그러니까 직접 쇠를 녹여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 저는 좀 흥미롭던데요. 이건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강 사업부를 새로 만들어서 단조에 필요한 원재료, 그러니까 인곳이라고 하는 쇳물 덩어리하고요. 라운드 블룸이라고 하는 단조용 원형 강철 반제품, 이걸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직접이요? 네, 이건 단순하게 원가 좀 아끼겠다, 이걸 넘어서는 뭐랄까 좀 전략적인 수직 계열화라고 봐야 합니다. 수직 계열화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그냥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거죠. 특히 풍력 시장처럼 이렇게 막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소재를 확보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게 정말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원재료 수급이 중요하겠네요. 네, 자체적으로 제강 능력을 갖췄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면서 다른 경쟁사들보다 확실히 좀 우위에 서려는 그런 전략적인 승부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또 제강 설비라는 게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동률 부담도 클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는 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위험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공격적인 투자가 과연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재무 상태도 좀 짚어주시죠. 2022년 재무제표를 보면요. 매출액은 약 3,938억 원으로 전년보다는 늘었습니다. 성장세는 보인 거죠. 성장은 긍정적이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위험, 부채는 좀 어떤가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기하고 장기 차입금을 합쳐서 보니까 약 1,594억 원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 보면
적지 않은 규모죠. 1,594억 원이요? 꽤 크네요. 네. 보고서에서도 보면 수출 비중이 꽤 있다 보니까 환율 변동 위험,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 가치가 바뀌면 이익이 훅훅 변동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네네. 그리고 차입금이 있으니 당연히 이자율 변동 위험,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죠.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성장을 위한 투자하고 이 부채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군요. 제강 사업 같은 큰 투자가 미래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게 재무적으로는 좀 부담을 안고 가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태웅은 풍력이나 원자력 같은 대형 기간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단조 부품을 그것도 맞춤 제작하는 데 아주 특화된 그런 강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강 사업에 진출해서 원재료 내재화를 통해 경쟁력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무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채 수준이라던가 환율, 이자율 같은 외부 변수에 대한 관리 능력이 앞으로 중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만약에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전환기에 좀 안정적인 공급망 파트너를 찾고 있거나 아니면 관련 산업의 기술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 태웅의 이런 특화된 기술력과 수직 계열화 전략은 한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풍력이나 원자력처럼 정말 고도의 기술력에 집약된 분야에서 핵심적인 단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웅의 이 거대하고 정밀한 단조 기술, 과연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첨단 산업의 척추나 관절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우주 항공 분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영역일 수도 있고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